잠깐! 구독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분만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뽕 또 시작되셨죠? 네, 저는 일단 영상을 전날 찍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누가 있는지를 저도 잘 좀 파악이 안 돼요. 확인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일본하고 브라질입니다. 일본은 역시나 피파 랭킹 지금 19위인데 일본이라는 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비관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했죠. 직전 경기 일본은 파라과이에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어제 직전 경기에서 키퍼로 나왔던 키퍼가 누구냐면요, 스즈키 지온 키퍼예요. 이 선수가 혼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대를 단 키퍼예요. 근데 이 스즈키 지온은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키퍼입니다. 너무 세이빙이 안 되고 불안하다. 왜 이 선수가 주전인지 모르겠다, 국대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경기에 이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라과이는 일본에게 유효스팅을 2개 때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2개를 먹은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이겠죠. 일본을 제가 좀 비관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캐나다, 모로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구를 준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갔던 나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가 지금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빌드업 기반으로 축구를 하는 일본이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자원들 때문에 그 빌드업의 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왜냐? 너무 끊어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너무 끌어요. 빌드업 축구는 빠르게 전진, 빠르게 낙급 빠르게 밀어주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전방 공격수들은 너무 혼자 개인 플레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았던 일본의 축구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후방 빌드업도 되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으로 전방까지도 뻗쳐갈 수 있는데 전방에서 너무 공을 끌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역시나 개인 기량이 너무나 뛰어나더라고요. 역시나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의 경기였는데 저 역시도 브라질이 승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브라질이 또 이겼는데 너무 처참하게 패배를 했죠. 그 과정에서 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다음 경기가 한국입니다. 기다리세요. 예. 자, 일단 근데 브라질이 전 경기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였던 경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더 타이트하고 촘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빌드업 능력이 더 뛰어난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브라질이 좀 더 불편한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브라질의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들은 분명히 좀 뛰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그 개인 능력들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왜냐면 직접 끌고 가야 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패스를 넣으려고 하는 그 라인에 구석구석의 그 자리에는 아마 일본 애들이 자리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화된 수루 패스보다는 개인 능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끌고 가는 능력들이 좀 더 많이 보일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불편한 축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본의 총합 가치, 선수단의 가치는요 약 3,289억, 그리고 또한 브라질은 1조 3,700억이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일본 선수보다는 약 4.2배 더 높은 선수단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브라질의 축구가 좀 더 유리한 건 개인적으로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좀 다를 겁니다. 네, 브라질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편한 축구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파라과이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예. 대패를 했죠. 예,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또한 결과를 나왔고, 결과가 끝난 다음에도 얘기가 많은 게 지금의 현대 축구, 우리나라 한국 축구입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님이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는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해서 실점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 8대 0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재성 선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이강인 선수도 울먹울먹했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나 좋지 않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좋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죄송하다라는 인터뷰를 대부분 했죠, 선수들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경기장에서 그걸 봤어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그게 제가 이전 경기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전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첼로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백을 하라고 하면 지금 이건 3백 축구가 아니다. 중원 압박이 없으면 이렇게 공간이 많은 축구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상대팀 감독과 경기가 끝나면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 않는 한 예우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비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안첼로티가 이례적으로 좀 비판을 했죠. 예, 이게 지금 뭔 전술이냐? 3백인데 중원 압박이 없으면 이건 다 공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축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렬이 아예 안 된 개판이죠. 다음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역시나 역습형 팀이에요. 파라과이라는 팀은 원래는 정말 월드컵에 자주 나왔던 팀입니다. 98년 월드컵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남미에서 굉장히 파라과이는 월드컵에 계속 꾸준히 나왔던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골 넣는 골키퍼라고 하는 칠라베르트가 있던 나라죠. 네. 맞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나라인데 그 이후로 파라과이는 계속 침체기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한 나라가 칠레예요. 원래 칠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칠레는 다시금 떨어지고 있고요. 콜롬비아 역시나 98년 월드컵 때까지는 괜찮았던 나라였다가 그 중간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콜롬비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파라과이는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역시나 역습의 패턴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선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냐? 지금은 알미론이죠. 네, 알미론이 아무래도 지금 대체적으로 좀 아는 선수인데 그리고 또 마르티네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알미론도 에이징 커브가 왔죠. 네, 아무튼 선수비 후역습의 축구가 좀 더 강력한 팀이고 얘네들도 남미권 팀인데 개인 능력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중동 애들하고 좀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의 축구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좋았던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었던 리그 순위 4위였나요? 그때 마무리했던 그 축구하고 지금 되게 비슷해요. 네, 물론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그때 당시 뉴캐슬이 더 뛰어난 건 맞지만 색깔이 그렇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한 것보다 이 전술에 대한 기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축구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선수단 가치는요, 대한민국이 약 1.3배가 더 높군요. 다음 팀 바로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여러분 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중간에 또 전달드릴 말이 있습니다. 네, 자,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미쳤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홀란드 선수의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강팀과 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할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홀란드 선수는 득점을 하고 있는데 몰타하고 경기에선 5골, 그리고 또한 직전 경기 이스라엘에선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핀란드하고 경기에서도 넣었으니까 3경기 연속골 플러스 4경기 연속골이네요. 잠깐만요. 5경기 연속골인데요? 아닌데요? 6경기? 에? 7경기? 미쳤는데요 지금? 8 9경기? 최근 9경기 연속골입니다. 정말 미쳤네요. 네, 그리고 또한 최근 2경기 동안은 최근 3경기 동안 9골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이 지금 노르웨이라는 팀이 굉장히 좋은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홀란드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노르웨이가요 굉장히 갇혀 있었어요. 홀란드가. 근데 지금은 같이 전진으로 밀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공격의 힘이 좀 더 강력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하고 아이슬란드는요 원정길 팀들이 힘들어해요. 날씨 때문에. 네. 아무튼 이번에도 친선전이지만 노르웨이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 반대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솔직히 말하면요, 축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라고 하면 기대 가치가 없죠. 네. 축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직전 경기 역시나 폴란드에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선수단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 역시나 23.7배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는 왜 넣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경기입니다. 친선전이라 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도 지금의 노르웨이의 엄청난 강력한 창은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에스토니아하고 몰도바입니다. 에스토니아 피파 랭킹 129입니다. 수비 라인을 역시나 지금 밀집 수비를 하고 있고 조직 완성도가 좀 낮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 축구라고 보여주고 있는 팀들 중에 제가 말하는 그 강팀들이 아닌 약팀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보통 뚝딱 축구를 좀 많이 해요. 네. 그런 축구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최근에 공격적인 색깔로 좀 색깔을 바꾸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조지아하고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는 또 역시나 마무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로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역시나 지금 피파 랭킹 156위. 수비 라인을 역시나 뒤에 두고 있고요. 압박보단 밀집력 블록에 좀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 역시나 얘네들도 뚝딱이 좀 더 가깝고요. 세트피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게다가 몰도바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동유럽이잖아요. 얘네가. 네. 그 중에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른 게 투자가 잘 안 된다라고 했죠. 네. 에스토니아도 역시나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인구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스포츠든 뭐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세요. 축하드리고. 네. 결혼 너무 행복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에스토니아하고 몰도바 다시금 가면 역시나 지금 제가 보면 선수단 가치가 역시나 너무나도 낮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어디가 좀 더 공격적인 색깔이 좀 더 나을까를 바라봤을 땐 저는 그래도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네들의 배당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중요시할 것 같은데 배당 움직임을 한번 좀 따라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금은 전 개인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얘는 축구 승부패가 아닌 승부식의 경기로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이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 바로 알바니아하고 요르단입니다. 제가 직전 차수의 승부패죠. 직전 차수의 승부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들이 두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 경기를 제외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기들을 제외하면 두 경기가 제 예상과 달랐던 것 같은데 어디냐면 바로 알바니아하고요 전남입니다. 부천까지도 있네요. 세 경기네요. 저는 부산이랑 부천 경기를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그리고 또한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도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는 전남의 우위를 예상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 세 경기가 틀렸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직전 경기 차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차수에서 정배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정배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근데 정배 경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긴 한데 갭 차이가 있었고 어떤 경기가 좀 더 이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캐칭을 해드렸고 결과적으로 근데 얘네들의 힘의 싸움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천하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필두로 봤거든요. 둘 다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무승부 이렇게 예상했는데 두 경기를 틀렸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알바니아하고 세르비아는 나라 관계가 안 좋아요. 역시나 내전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가 알바니아 팀에서 드론으로 알바니아 국기를 올려서 폭력 사태도 한번 났던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그 나라끼리 경기를 할 때는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나 인구도 중요한데요. 자본이죠, 그게. 그런데 나라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바니아는 굉장히 얘네들도 정적인 뚝딱을 했던 팀인데요. 최근에 지난해부터죠.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르단 역시나 요르단도 선수비 후역수비에 좀 더 가까운 팀인데 얘네들은 좀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요 산프 히로시마 같아요. 네. 왜 산프 히로시마냐? 얘네들 역습 카운터가 굉장히 좀 좋아요. 카운터는 많이 못 만드는 팀이거든요. 만들지는 못해요 많이. 근데 그 마무리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고요. 저는 그 중동 국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하는 모든 중동 국가들랑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데요. 얘네들은 피지컬도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의 기본기가 떨어져?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중동이라는 나라는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요. 얘네들은 선진 축구를 몰라요. 왜냐? 다 자국 리그에서 거의 뛰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선수들이 웬만하면 안 뻗쳐요. 네, 안 뻗치죠. 이란이 그래도 조금 뻗치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자국 리그에서 합니다. 그게 자국 리그 돈도 많이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축구들이 어떤지를 몰라요. 얘네들끼리는 끈끈한데 다른 나라의 그 현대 축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잘 몰라요. 그게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얘네들의 지금 퍼센테이지가 알바니아가 57%고요. 그리고 또한 무승부가 26.9%, 그리고 또한 요르단이 15.5%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갭 차이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경기도 네, 충분히 위험 요소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경기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수단 가치는 역시나 알바니아가 6.2배나 높게 평가를 받고 있네요. 다음 팀 바로 카타르하고 아랍입니다.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 지금 해외 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출발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지금 카타르는 너무 낮고 그리고 또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배당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배당이 뜬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벌써 요래요. 네. 그죠? 네. 벌써 요렇지 않습니까? 해외 배당은 더 높게 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잘못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르에 그럼 누가 있냐? 카타르에 누가 있냐? 아피프? 걔 말고는 없어요. 아피프. 얘 말고는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공격수에 알리가 있는데 얘도 그냥 그래요. 반대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보면 선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완성도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역시나 지금 최근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네. 반대로 지금 카타르는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강팀이랑 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배당을 줬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서 배당이 다르게 가고 있죠. 네. 배당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디가 좀 더 끈끈하냐라고 하면 아랍에미리트가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은 바로 튀르키예하고 조지아입니다. 튀르키예 역시나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요. 조지아도 역시나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유럽권 팀들 중에 조지아하고 루마니아가 공격적인 색깔로 굉장히 좋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은 같은데 방향성은 좀 달라요.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지 영상 하나 올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을 때 중간중간 제가 전달드리는 얘기들이 나가죠. 전 그거 공지글로도 올려드리는데 왜 영상에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영상을 제일 많이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지 않으면 제 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게시글도 그렇고 제 영상도 그렇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드리고 이 공지글로 전달드리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스포츠 그 분석을 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가 94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네요. 승무패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승부식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라이브를 다 하면서 라이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는데 라이브를 제가 최근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라이브도 할 생각이고요. 라이브를 한다면 아마 이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구독해 주시는 분들하고 왜 회원분들하고 차별을 하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금 이게 잡이고요. 그리고 또한 회원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면 지금 축구토토 64회 차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면 이거예요. 5100회의 조회수가 나왔고요. 그쵸. 5100K 조회수가 나왔는데 이걸로 제가 그냥 벌 수 있는 수입이 얼마냐고 하면요.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35달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멤버십 비용 16.24달러로 빼면 18.95달러거든요. 그럼 하나로 약 27,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상이 이 승무패 영상이 끝나면 다시 안 보시잖아요. 이게 저는 다른 채널과 좀 방향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는 시간까지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을 쓰는 건데 지금 제가 27,000원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원분들 때문에 제가 사는 거고 저도 회원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내역들을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만 올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아니신데 왜 회원분들하고 나하고 차별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팬심으로 그래서 가입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상황이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자, 다음 조지아로 다시금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자, 조지아하고 지금 루마니아가 뭔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공격 축구지만 달라요. 조지아는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더 카운터예요. 네. 얘네들은 그리고 이 카운터가 어찌 보면 크로스로 인한 카운터가 많은데 이게 측면에 대한 크로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루마니아는 좀 다른 색깔은 뭐냐면요.
카운터가 맞는데 얘네들은 짧은 빌드업과 중시에 중원에서 로빙수로도 때려요. 공격의 색깔이 더 다양하건 루마니아죠. 네. 근데 마무리에 정점을 더 찍을 수 있는 팀은 조지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두 팀 지금 공격적인 색깔로 부딪히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서로가 좀 많을 거다. 그럼 어디가 좀 더 촘촘하냐고 하면 튀르키예인데요. 이것도 승무패의 배팅, 그러니까 승무패를 가져가실 분들은 다른 폴더를 추가하는 것도 분명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배당이 튀르키예가 너무 높네요. 그래도 저는 이거 도전 가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배당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배당의 움직임을 지금 보면 역시나 조지아의 승하고 무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지금 튀르키예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도전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지아가 직전 경기 오케이. 그래도 더 우위는 튀르키예가 좀 더 우위네요. 네. 왜냐면 조지아가 지금 탈압박에서 그 공을 탈취가 좀 잘 안 되네요. 네. 자, 다음 팀 바로 포르투갈하고 헝가리입니다. 포르투갈 역시나 피파 랭킹 5위고요. 점유율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 전개하고 측면 크로스 비중이 역시나 높다라는 거. 포르투갈 같은 팀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좀 긍정적이죠. 손바뀜을 좀 잘했습니다. 손바뀜을 잘했죠. 그래서 지금도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피구 다음에 호날두 다음에 지금 자원들이 계속 나오는데 포르투갈도 역시나 축구가 자국 리그가 전부 다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가장 큰 장점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니고요.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에서 그 엄청나게 다양한 그 자원들이 탈압박 능력 플러스 활동량이 좋다라는 겁니다. 공격 자원들 역시나 보면요. 비실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앙 펠리스, 레앙 그 측면 자원들의 크랙과 동시에 미드 자원에서의 엄청난 강한 압박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되니까 포르투갈이 강한 겁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자원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자원들이 그렇게 좋은 자원들이 없는 나라 이런 황금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드필드가 정말 짱짱합니다. 백승호 그리고 또한 옌스 그리고 또한 지금 이강인 그리고 황인범 굉장히 지금 공격형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 둘 다 되는 자원들도 굉장히 많고 미드필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방 크랙 보면은 황희찬도 있고요. 황희찬 선수가 지금 폼이 별로 안 좋지만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역시나 있죠. 그리고 오현규, 배준호 그리고 또한 양현준 얼마나 많습니까? 양민혁 얼마나 많습니까? 미드에서 지켜주고 있고 탈압박 해주는 선수들이 크로스를 때리든 아니면 공을 지켜주면서 때리든 전방 공격수들의 라인 브레이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커버링 해줄 수 있는 김민재 그리고 또한 설령우 빠른 발들의 이태석 빠른 발들의 측면 자원과 센터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면 정말 강하고 포르투갈 같은 색깔을 만들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축구를 하고 있죠? 왜 갑자기 물음표가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역시나 헝가리는 예전에는 정말 강했던 나라인데 얘네들도 정말 한참 전이에요. 네. 근데 헝가리가 번뜩였던 건 재작년부터죠. 얘네들이 번뜩였던 건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활동량. 예. 활동량인데 그 활동량이 다시금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선수단 가치 역시나 지금 4.4배 포르투갈이 더 높네요. 다음 팀 바로 아일랜드하고 아르메니아. 예, 둘 다 지옥인데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둘 다 지옥입니다. 네, 아일랜드하고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빌드업이 안 되고요. 네, 아일랜드는요 특별한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롱패스 뚝딱입니다. 네, 그냥 답답하고 단조로운 축구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빌드업이 안 되고 아일랜드는 뚝딱이고 그럼 조금 더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요. 여기서 좀 더 유리한 국가는요. 아일랜드거든요. 근데 아일랜드의 2배당 저는 개인적으로 더더욱 믿음이 좀 너무나도 안 가네요. 선수단 가치는 지금 아일랜드가 5.1배가 더 높은데 아일랜드도 이겨도 겨우 이길 것 같은 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믿음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 이것도 승부식으로 갈 거면 저득점 양상이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음 팀 스페인하고 불가리아입니다. 멈추지 않는 스페인이네요. 스페인도 역시나 지금 3전 3승인데 이 과정에서 11골 0실점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장점이 더더욱 더 세지고 있어요. 더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스페인에게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높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지아가 이 스페인의 높이에서 뭔가 하나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 가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볼을 못 뺏어요. 예, 미쳤어요. 스페인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스페인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원들도 계속 나와요. 야민 야말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무서운 거 뭐냐면 페드리, 로드리, 야민 야말, 페란 토레스, 네,
어려요. 근데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무섭죠. 역시나 이게 스페인. 역시나 이래서 자국 리그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스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라리가 아니 EPL도 있고 라리가 EPL 뭐 분데스도 있고 왜 얘네들은 그럼 자국 리그가 잘못된 거야? 근데 좀 방향성이 좀 다르죠. 뭐냐면 라리가는 빈부격차가 되게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자원들을 전부 다 유소년에서 키운 다음에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팀들의 선수들한테 니네 어디 가고 싶어라고 하면 거의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를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애들은 아니죠. 프랑스 유스들은 젊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유럽 6대리가 어느 팀이든 뻗습니다. 이거는 아마 EPL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EPL 애들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EPL, 그러니까 잉글랜드 애들한테 몸값을 더 띄워줘가지고 EPL에 남게 하는 거지 얘네들이 꼭 굳이 그 팀을 가고 싶어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라리가는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자국 선수들이 가고 싶은 꿈의 팀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레알이랑 바르셀로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수 유출이 좀 적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스페인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라리가의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같은 한 방향의 축구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대라는 거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독이 원하는 색깔을 그 선수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이행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면 얘가 대체적으로 연습장에서는 괜찮았는데 경기장 가면 왜 저러지? 이런 경기장을 이런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 선수가 이 자리에서에 대한 적응도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강했던 거고 모로코도 강한 거고요. 네. 왜냐면 그 축구를 계속 유소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팀이 다르지만 그 축구를 하고 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여도 내 자리가 어딘지가 명확하죠. 왜냐면 이 축구가 좀 틀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않을까. 불가리아하고 스페인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사우디하고 이라크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1.80이고 이라크도 4.45인데 이것도 너무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역시나 사우디의 배당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라크의 배당은 떨어지고 있네요. 네. 사우디가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전 이란이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때는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사우디, 이란 서로가 붙으면 정말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사우디는 절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좀 더 반짝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우디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축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의 축구하고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축구가 바뀐 지가 꽤 됐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 축구에 대한 적응도가 없죠. 아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뒤로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라크. 이제 얘네들을 중동 국가 애들한테 이제 침대 축구를 한다라고 표현하실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피파의 규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그리고 침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옛날에 정말 지옥스럽게 해내가지고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힘든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침대 축구를 구사한다라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버티는 힘.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중동 국가 애들인데 피지컬도 좋아요. 유럽 애들한테 안 밀려요. 그리고 제가 튀르키예나 이란 애들 그 종족 그 민족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키가 크고 그러면 핀란드가 축구를 잘해야겠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피지컬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힘을 정확하게 쓰는 거는 유연함에서 나온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피지컬이 커 이게 아니고. 근데 그런 유연함이 좋은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좋아요. 이란도 좋고요. 그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그런 유연함이 좋습니다. 몸이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피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얘네들의 축구가 선진화가 되지 못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중동 애들이 뻗지는 못하니까요. 사우디하고 이라크 이것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우디가 이 지금 54.8%고요. 무승부가 32.5% 그리고 또한 이라크가 12.6%인데 사우디가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 팀입니다. 퀴라소하고 트리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 A매치 경기들을 하면서 좀 힘든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힘들거든요. 얘네가 뭐죠? 북중미인가요? 얘네들이 어디예요? 아무튼 얘네들이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환장하겠어요. 자, 퀴라소.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을
보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운이 좀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이번에 이 팀들을 다 했을 때 자메이카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틀린 게, 그러니까 예상과 벗어난 게 없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어디가 우위다, 어디가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저득점, 다득점 뭐 이런 식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는데 괜찮게 됐거든요. 네. 아무튼 퀴라수하고 트리니다는요. 솔직히 어디가 좀 더 우위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배당을 계속 추적한 거거든요. 배당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할 거고요. 그 안에서 전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 전술은 땄어요. 근데 그래요. 예. 어떤 말 하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콜롬비아하고 캐나다입니다. 아, 이거 지금 최근에 매서워요. 콜롬비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남미권 팀들 중에 가장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직전 경기 멕시코를 상대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그 좋은 상승세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되게 좀 매서운 건요. 득점력입니다. 콜롬비아의 득점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솔직히 말씀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전은 했어요. 네. 멕시코에게 역시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경기적인 전반적인 경기 양상은 고전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역시나 점유율을 60% 정도로 가져갔고요. 더 많은 슈팅을 때렸고요. 유효슈팅도 비슷하게 했는데 콜롬비아가 4개 유슈팅 중에 4개를 넣었어요. 결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방 자원에서의 그 위협적인 공격의 분포도 역시나 멕시코가 거의 2배 이상을 가져갔으니까요. 더 좋은 축구를 구사한 건 멕시코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결정을 못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따지면 역시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도 직전 경기 호주와의 경기에서 캐나다가 80%의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18개의 슈팅 중에 8개의 유슈팅을 만들었던 팀이에요. 그리고 그 위협적인 공격 분표를 또 본다라고 하면 어느 팀이 좀 더 위협적인 공격을 운영했냐라고 보면요. 80%가 넘게 캐나다가 운영을 했어요. 압도적인 경기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단 한 개의 유슈팅을 먹으면서 호주에게 졌어요. 호주는 5개의 슈팅 중에 유슈팅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걸 먹었어요. 뭐 약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A매치들의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넣을 팀이 못 넣으면 져요. 그 흐름은 가거든요. 그 흐름들을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거. 얘네들은 너무나도 좀 극명합니다. 두 팀이 바라보고 있는 축구 자체가 너무나도 극명해요. 콜롬비아는 빠른 템포의 축구고요. 역시나 피지컬이 낮습니다. 그 대신 빠르게 상대를 흔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캐나다는요. 피지컬이 커요. 그러면서 힘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남미인 콜롬비아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땐. 그 다음 미국하고 호주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있는 미국이죠. 저는 근데 미국의 축구를 긍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말하지만요. 미국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이 아닙니다. 미국 축구가 지금 현대화에 있는 축구 중에 라인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고요. 가진 선수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팀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선수들을 지금 보면요. 지금도 있나요? 플리시치는 지금도 좋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한때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축구에. 뭐 지금도 MLS를 키우려고 굉장히 또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MLS를 키우는 분위기고, 옛날에는 유소년에도 굉장히 막대한 돈을 썼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쓰긴 쓸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경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쓸 건데, 이 스포츠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야구랑 농구랑 미식 축구보다는 뒤에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첫 번째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긴 쓰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저쪽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구한테 1,000억을 쓰고 배드민턴한테 5억을 쓴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대하게 미국도 축구에 대한 그 기대가치를 높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있죠. 맥케니, 플리시치, 그 다음에 티모시 웨아, 그리고 어디 갔나? 안 뽑혔네요. 네. 아무튼 있는데요. 지금 플리시치 말고는 정상이 없죠. 예.
그래요. 그래요.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선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리뉴 감독인데,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였나요? 최근에 감독을 했다가 페네르바체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했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난 이제 약팀은 안 할 거야. 왜냐? 근본 없는 약팀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선수가 없대요. 센터백이 7명이고 윙어가 1명인데 나한테 무슨 전술을 원하냐. 내가 원하는 선수를 사주지 못할 건데 날 데려가서 뭘 할 거냐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대도. 국대는 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선수로 축구를 해야 돼요. 감독이 아무리 뛰어난들 선수들이 안 좋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나라가 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안타깝죠. 선수는 너무나 좋은데 안 되죠. 아무튼 다시금 들어와서 미국도 지금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원래 얘네가 아시아에 들어왔으니까 아시아에서 좀 떨쳤던 건데 지금 호주는요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A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K리그보다 수준이 전 더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선 넘었나요? 예,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떨어졌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정도로 리그 자체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선수들이 뭐 전방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그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로 뭐 경기를 운영해.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K리그가 굉장히 위상이 뛰어나서 K리그 선수들로 우리나라 국대를 채워가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다 해외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선수들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호주는 그런 선수도 없죠. 지금 선수단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요, 미국은 약 4천억인데 지금 호주는 약 676억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승부 필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 전 그 정도로 미국의 축구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역들 전부 다 네, 게시글로 전부 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는 안 올려드렸는데 제가 데이터화하면은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네, 전부 다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배당하고 이제 선수에 대한 결장 정보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전부 다 모든 데이터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유튜버를. 그쵸? 그리고 저를 굉장히 많이 동행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분들이 괜히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팬심이 또 되게 센 채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를 무의미하게 동행해 주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더욱더 좋은 데이터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유럽 6대 리그가 아니고 제 주리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곧 있으면 제 주리그인 배구도 또 이제 시작을 될 건데 아무튼 더더더 채널이 높은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신 만큼 여러분들 기대 가치가 높은 만큼 더더더 많은 준비를 해서 최상의 데이터와 세부 데이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